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고질적인 역류성 식도염 한약을 같이 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오랫동안 앓는 환자분 가운데 약을 중단하면 증상이 재발을 한다라고 호소하시거나 또 약에 대해서 반응이 미비하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환자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한약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이러한 치료 방법의 과학적인 근거 또 한의사들이 쓰는 처방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역류성 식도염은 우리 흔하게 이렇게 지칭하는 질환 이름이지만 정확한 질환 이름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서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식도 점막에 협착이나 누공이라 해서 구멍이 생기거나 하는 이러한 합병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통틀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내시경으로 관찰되는 점막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미란성 식도염, 실제로 염증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유형은 비미란성 역류 질환, 염증은 없이 앞서 얘기한 대로 역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염증이 없이 나타나는 비미란성 역류 질환의 경우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투약을 중단하면 재발하는 어떤 위험률이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약을 쓰는 거죠. 약물의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인 치료 약물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이제 PPI라고 약칭을 하는데요. PPI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엔 산의 분비를 즉시로 이제 중화시켜주는 제산제, 또 PPI와 유사하게 이제 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H2 수용체 기량제 등이 이제 쓰일 수 있고요. 또 관련돼서 소화불량의 증상이 줄여주기 위한 위장 운동 촉진제, 또 어떤 자극에 민감성이 높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면들을 관리하기 위한 항우울제 등이 같이 병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것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식 조절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식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삼키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고요. 다음 음식 종류는 무엇보다도 경험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카페인이나 초콜릿 또 탄산음료, 신맛이 강한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역류의 위험성을 더 높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어떤 음식의 조절은 본인의 경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절의 원칙을 정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배가 나오고 그래서 복압, 배 안에 어떤 압력이 높아지면 밀어 올리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역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생활 관리 중에는 살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뱃살을 특히 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어떤 조임근, 이 괄약근이 일시적으로 이완이 돼서 역류가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정서적인 관리,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적절히 몸의 활력도 유지하고 심리적인 안정, 몸의 이완을 위해서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천이 되겠죠. 이와 같이 이제 약을 쓰고 적절히 음식 조절도 하면서 식습관도 개선하고 또 위험 인자인 어떤 체중도 좀 줄이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무엇보다 중요한데 몸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알긴 알지만 실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또 사람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의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으로 이제 충분치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는 얘기겠죠. 자꾸 재발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이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해해야 할 몇 가지 배경 지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의 위식도 역류 질환, 즉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PPI라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표준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PPI를 정해진 기간 동안 잘 시간에 맞춰서 먹어도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호전이 돼도 미약하다는 얘기겠죠.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충분히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하였는데 증상이 좀 좋아진 듯 싶어서 약을 줄이거나 중단을 하게 되면 얼마 있다가 증상이 또 재발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이러한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경우는 이제 먹던 PPI를 비롯한 약물을 변경하게 돼요. 또 용량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용량을 2배로 늘려서 투약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자꾸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재발하는 걸 이제 반복하게 되면 약을 장기간 먹게 하는 유지요법이라는 걸 적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PPI를 고용량으로 용량을 많이 늘려서 장기간 투여하게 될 경우에 몇 가지 부작용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PPI를 장기 사용하게 될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이제 여러 관찰 연구를 조사해 보면 폐렴이라든가 또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 또 장에 관련된 어떤 설사 질환 즉 장염이죠. 또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또 만성 심부전, 또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어떤 질환들의 발생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전체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조사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처방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쓰면 비교적 이런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PPI의 부작용과 관련돼서 최근에 보고된 논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치료의 어떤 합병증이란 제목인데요. 2017년도에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고 국제적인 학술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학술지인데요.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치매나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또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근육의 이상, 또 위저부라고 그래서 위장의 어떤 점막의 폴립의 생성, 만성적인 콩팥병, 또 장관 내 어떤 감염, 또 골다공증과 관련된 어떤 골절의 위험성, 또 간장 장애, 또 폐렴이라든가 이러한 전신적인 어떤 질환에 대한 부작용도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만성 콩팥병의 경우는 10에서 20%의 상대적인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보고된 논문이 있었고 또 치매의 경우도 4에서 80% 아주 편차가 크죠. 연구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었나 봐요. 상대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골절에 대한 것도 30% 또는 4배 정도 상대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결론에 있어서는 적절한 용량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하시면 큰 위험성이 없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염려할 사항은 물론 아닌데 몇 가지 이제 조건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장기 복용 또 고용량의 약물 투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소화성 궤양 및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사용과
골다공증성 골조위험의 연관성 연구라는 것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나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 증가가 42%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고령자의 경우는 한 번쯤 참고해야 할 사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꾸 재발하거나 장기간 유지요법을 써야 되거나 또 고용량의 PPI를 써야 될 이런 조건이 있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대한 표준치료 약물과 한약을 병용 투여한 사례가 자주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최고 수준의 어떤 진료의 방법을 결정하는 임상진료 지침에서는 의한 협력 진료가 언급될 만큼 활용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거드,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질환 진료 가이드라인 2015년 판에는 상용량 PPI로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 PPI 종류를 변경하거나 또 모사프라이드라는 약을 추가 투여하거나 육군자탕을 추가 투여하거나 또 취침 시 H2 수용제 차단제를 추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육군자탕입니다. 다음은 역류성 식도염의 한방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육군자탕이라는 약재는요, 바나, 진피, 인삼, 백출, 복룡, 감초, 생강, 대추 이렇게 구성된 한약 처방이에요. 동의보감에도 소개되어 있는 아주 많이 쓰이는 한약 처방인데, 물론 적응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에 쓰는 게 아니고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중에서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미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안색이 나쁘고 몸이 차다고 호소하는 허증의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소화관과 관련된 증상으로 식욕부진, 또 전신적인 쇠약감, 또 명치 및 여기 이제 상복부저에 막힌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트림이 올라오고 가슴 쓰림의 증상이 있고 또 메스꺼리고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이 육군자탕을 쓰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육군자탕은 동물 실험이나 임상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도 보고되고 있어요. 첫째는 위 배출능을 개선하고 위장 내 음식물을 비워내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고요. 또 위의 식도나 위의 움직임을 활발히 돕고 소화관 운동 촉진 효과가 있고 또 그렐린 분비 증가 작용이 있고, 이거는 이제 위장간의 호르몬인 그렐린이 식욕을 촉진해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이러한 그렐린 분비 증가 효과가 있고 또 위 점막의 혈류 개선, 또 식도 청소능 개선, 역류된 산을 도로 내려보기 위해서는 식도의 운동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를 식도 청소능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식도 청소능을 개선시켜 준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난치성 거드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단독 투여한 군과 한약 육군자탕을 비롯한 몇몇 종류의 약재를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한테 투여한 임상 연구란 얘기예요. 또 PPI와 한약을 같이 투여한 군, 즉 군과 또 PPI를 2배로 쓴 군하고 PPI를 최소화하면서 한약을 같이 쓴 군, 뭐 이러한 여러 종류의 임상 연구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다수 시행이 돼서 그 유효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치성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의 경우는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은 한방에서는 탄산, 토산, 또 조잡, 매핵기 등의 어떤 병증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유형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찬지, 열이 많은지, 허한지, 실한지 뭐 이런 유형을 나누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안색이 나쁘고 냉증을 호소하는 어떤 허증의 경우에
소화관에 증상이 있으면 육군자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반대로 열이 많거나 또 몸이 튼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약제를 선택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미겠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적합한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난치성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양약을 최소화하고 또 몇몇 한약을 같이 병용 투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난치성의 고질적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한방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